네, 오늘은 오사카 여름의 그렇죠. 겨울의 진서부터 하죠. 겨울의 진서부터 해서 오사카의 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정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세키가하라에서 이사미츠 나리들을 굴복시킨 이에야스는 후시미성에서 정의대장군에 취임합니다. 명실공히 무가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한편 도요토미가도 이 히데요시의 이제 유아, 이제 그 고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유아인 남겨진 자식이죠. 히데요리의 아래에서 오사카성에 아직 못다한 아직 그 위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도쿠가와와 함께 권위로서는 이제 존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대 장군에 올랐지만 이 도요토미가의 그런 이 위세라는 것이 아직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히데요리는 거의 이제 성인이 되었죠. 몇 살이었나요? 이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야스는 이제 완전히 이 노년의 거의 끝에 다다란 나이가 됩니다. 이 히데타다의 이제 딸 센히메가 이 히데요리한테 시집을 갔고요. 니조성에서 이 교토에 있는 니조성이죠. 이에야스와 히데요리가 이제 회견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권위가 이제 뭐 하나로 화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10여 년이 지나서 양자의 조화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게 이제 한 개의 종의 문제였어요. 종. 이 천하의 이 쟁란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 이 방광사라는 종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뭐 이렇게 사건에서 이 돌발적으로 불화가 그 맹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오사카성 노부나가의 뜻을 이은 히데요시가 쌓은 이 성을 무대로 이 전국 최후의 싸움이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종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그 계기였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제 그 천하의 정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뿐이 없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삶의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이에야스는 세키가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자가 됐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시삼 이츠나리였죠. 이 히데요시의 이 남겨진 막대한 부를 가진 도요토미가는 이 난공불락의 오사카성에 아직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키가라를 통해서 이 이시다 미츠나리는 실추했지만 아직 이 도요토미가가 이제 완전 정리가 된 건 아닌 거죠. 이 이에야스는 이 부를 소비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도요토미가 당주였던 히데요리에게 이 어떤 뭐 사사 조영 뭐 어떤 저 신사 그리고 이제 절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수복을 해라. 이제 그래서 이 경제력을 좀 낭비를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뭐 물론 뭐 그거는 있었죠. 그 저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가 어떤 저 귀족의 정점에 있는 게 이 도요토미가고 어떤 저기 무가의 정점에 이 도쿠가와가 있는 거니까 어떤 문화적인 측면, 뭐 종교적인, 정신적인 측면 네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그게 있었겠죠. 핑계죠, 핑계. 그래서 이제 히데요리가 이제 히데요시랑 무슨 인연이 있었던 방광사 대불전에 그 일원으로서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완성을 앞에 두고 한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는 케이초 19년 풍운 급하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카타키리죠. 이 타카모토인가요? 예. 이 뭐야 다이고쇼 이거는 네네 아닙니까? 다이고쇼? 예. 예, 아닌가요? 차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오노 이 하루나가죠. 이 국가 안강 군신 풍락 예.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 안강을 보면 이 이에야스 강이 있죠. 두 번째 예, 군신 풍락에는 이 풍신 예. 군신 풍락에는 풍신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 방광사 대불전의 완성식을 눈앞에 두고 종에 새긴 국가안강 군신풍락. 국가는 뭐 편안해지고 군신은 뭐 풍요롭고 즐거워진다 뭐 이런 거죠. 두 개의 그런 문장에 대해서 경로했다고 전해집니다. 군신풍락은 풍신을 이 군으로서 이제 해서 영화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카타키리가 이 저기 뭐야 입을 조심하시오. 예. 아 오고쇼는 죄송합니다. 오고쇼는 이때 당시에 이 은퇴한 저기 뭐야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이에야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쇼군의 자리는 어떤 셋째 아들이었던 히데타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오고쇼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새끼가라 때는 이제 우 대신이었죠. 예. 네 대신. 예, 오늘 왜 이럽니까? 예, 나이후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지금 오고쇼입니다. 그래서 풍신수길의 그 어릴 때 시동 출신입니다. 이 카타키리는 한때 이 저기 뭐야 시즈카타케 7본창, 예, 7창의 그런 이 사나운 시동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도쿠가와가랑 이 저기 뭐야 그런 카운터 파트너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쪽 외교 담당인 거죠. 이 조정역을 이제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꽤 스트레스를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을 회사의 예, 그런 영업 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떠냐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목숨을 걸고 예, 설명을 하겠다 뭐 그런 거죠. 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 늘 이제 을 회사의 영업 담당이 예, 갑한테 가서 이제 조아리는 거죠. 예. 이 하하우에 예, 이제 저 차차 힘에죠. 이 요도기미 예. 저도 이제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오고쇼는 전쟁을 바라고 있는 거겠죠. 예, 옛날 한때의 시가다케 7본창도 늙었네 뭐 이런 겁니다. 예, 저 오고쇼를 두려워하다니 이러면 저놈이 좀 문제네요. 오노 하루나가 뭐 사실 뭐 요도기미의 애인이라는 설이 예,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요도기미 이제 원래는 이제 차차 힘이죠. 싸움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 성에 틀어박혀도 이 세상의 지옥이다. 예, 히데요리를 죽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도요토미가 쪽에는 이제 좀 이래 어떤 리더십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 요도기미한테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하루나가 예, 도요토미를 지키는 역할, 너한테 자네한테 맡긴데 뭐 하필이면 예, 저 카타키리한테 맡겼어야죠. 예, 이 몸을 바쳐서 도요토미를 그리고 히데요리님을 지키겠습니다. 예, 참 만사가 결국 인사입니다. 예, 순부성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은거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나 실제로는 에도 본성보다도 실질적인 정치의 중심지였겠죠. 뭐 좀 관계로 치면 태종과 세종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저 카리스마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히데타다는 그냥 만사를 이렇게 승인을 받고 움직이던 때였던 거죠. 혼다 마사스미죠. 혼다 마사노부의 아들이고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좀 그런 모략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에야스의 그런 비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쓸까? 이에야스의 책략. 도쿠가와의 명을 듣고 도요토미의 안태, 안전을 안전하지 않다 이걸 이제 죽은 히데요리한테 진언을 시킵니다. 그 옆에서 오사카에서 이제 파견된 다른 이 사신을 통해서 감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도쿠가와에게 있어서는 이 도요토미가의 이 적의가 없다. 그런 거를 히데요리 귀에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카타키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운신의 폭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 사람 한쪽으로 이게 이 통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위험한데 지금 저 도쿠가와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해요. 뭐 이러고 있는데 딴 데서 와가지고 뭐 적의가 없다는데요. 뭐 이러는 거죠. 적이 없다고 전하는 이상 도쿠가와에 따르는 안을 카타키리는 뭐 그쪽으로 하겠죠. 위험하니까 말 들읍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또 한편에서는 아무 일 없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역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가 안에서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간 거가 임진왜란 전의 상황하고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네요. 그거는 이제 이 동인서인이 이제 각자 알아서 그렇게 다르게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에야스의 책략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이 내분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타키리는 이 오사카 성에서 나가고 모반에 그런 징조가 있다. 그런 의심을 삽니다. 그래서 카타키리의 구원에 대의명분을 얻고 도쿠가와는 이 각국의 제대명에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히데요리 토벌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계산이죠. 이게 실로 엄청난 계략입니다. 뭐 애기 장난 같은 거다. 너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책략은 100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 아버지만도 못해?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재능이 없는 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 마사즈미 서국의 대명들로부터 맹세의 그런 편지를 받았다. 쇼군가의 명에 따르겠다.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사카는 어떻게 할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그렇게 해라. 이게 너한테 맡기마. 마사즈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는 무르익었다. 때는 무르익었다. 내가 이 손으로 난세 정리를 하겠다. 카타키리 카타모토. 뭐 게임이긴 하지만은 뭐 족경 대장 겨우. 자, 볼까요? 여기 있네요. 아이고.
카츠모토죠. 카츠모토. 아, 이게 참 읽는 방법이 이름이 어려워요. 카타기리 카츠모토고, 예, 시가타케 칠본창의 한 사람이었고요. 저 히데요리의 전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커가지고 실권을 가지면 거의 뭐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그게 되는 거죠. 그 승상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히데요리는 이때 22세였네요. 예, 22세가 됐고요. 그 어리던 히데요리가요. 정실 부인이 센히메고요. 예. 예, 이때 당시에 이미 아직 그래도 65만 석의 이 대대묘의 지위였긴 했네요. 예.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고, 이벤트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614년 11월이 돼야 되는군요. 아유, 아직 멀었네요. 뭐 그러니까 뭐 겨울의 진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오사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는 사실 그 사나다죠, 유키무라. 사나다 유키무라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드라마 있었죠, 사나다마루. 예, 그것도 꽤 됐네요 이제. 예.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나다마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인물들이 뭐 장수들이 많이 죽는 시기죠. 자, 오고쇼,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소집에 응해서 전국의 다이묘가 달려옵니다. 공전절후,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일본에서 자주 많이 쓰죠. 공전절후의 대병이 오사카에 모여들었다. 히데타다도 참진의 예정에 있었는데 당연히 뭐 전장의 총지휘는 이에야스가 맡고 있었다. 이 타카토라, 예, 토도 타카토라입니다. 이 싸움의 이 선봉은 너와 이 카타키리 카츠모토한테 맡기겠다. 맡기십시오. 선지는 히데타다님과 뭐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놈은 싸움을 몰라. 에도에서 20만의 병을 필사적으로 달려서 오고 있다고 그래. 너와 내가 이 전란에 이걸 끝내는 거야, 전란을. 그런 겁니다. 뼛속부터 역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남자는 무사로구나. 2부에로는 아, 나도 늙었어 뭐 이러지만은, 예. 선진의, 예, 도자마라 그러죠. 예, 그런 집안 다이묘가 아닌, 예, 외부 다이묘입니다. 이 도도 다카토라들이 맞는 한편 도쿠가와의 일문, 그다음에 보다이, 저거는 이제 그 집안 부하들이죠. 뭐 혼다나 뭐 사카이, 뭐 사카키바라, 뭐 이이 뭐 이런 애들. 이 많은 무장이 참진했습니다. 이에야스의 종형제 유랑 중이었던 맹장 미즈노 카츠나리, 예, 종형제면은 미즈노 씨니까 이제 도쿠가와 쪽 외가겠네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옆에는 이제 신기한 인물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예, 누굴까요?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토노도 목소리가 들떠 있네요. 뭐 이런 겁니다. 그야 뭐 오랜만에 싸움이니까 너도 그렇지 않아? 뭐 천하무쌍의 병법자. 이 병법자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손자병법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제 지략가 얘기 생각하지만 이게 병이라는 저게 일본에서는 좀 군략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1대1 싸움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세키가하라 일에 대전에 솜씨를 뽐낼 생각을 하니 피가 이제 끓어오지 않는가 그런 거죠. 최후의 싸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다. 히노모토 일본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다. 그런 만큼 마음에 이렇게 남기지 않을 만큼 세상에 그런 이야기거리가로 남자 이런 거죠. 고다이 중에 대표격으로 사카이 다다쓰고 혼다 다다가스, 사카키바라 야스마사, 이나오마사, 이른바 이제 도쿠가와 사천왕이죠. 지금은 이 4인들 이 4명도 이 세상에 없었고, 이거 참 이에야스가 되게 오래 산 거예요, 그죠? 그 도쿠가와를 지지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거는 그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이나오마사의 아들 나오타카, 혼다 다다가스의 아들 타다, 뭐죠 저거? 뭐라고 읽나요 저거? 타다, 이따 보겠습니다. 요 왔는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변함이 없이 빠르구나 이님은 뭐 이럽니다. 둘이 좀 경쟁 의식이 있는 거네요. 실제로 이 나오마사와 혼다 다다카스도 좀 그랬다고 하죠. 나이 차는 좀 나지만 워낙 그 이에야스가 이 나오마사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게 조금이지만은 술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럽니다. 이 나오타카가 아직 남아 있는가 하면서 이제 술을 먹었네요 저놈. 오고쇼를 뵐 때는 정신 차려라 그런 거죠. 이에야스의 나이는 71세. 적진을 함께 하던 그러니까 전장을 함께 누비던 무장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미 죽은 때였습니다. 사람도 정치도 싸움도 시대의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었다. 오사카 겨울의 진의 그런 화친을 맺을 때는 도쿠가와가와 도요토미가는 서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도쿠가와가가 제시하는 조건은 뭐라 그럴까요? 그 해자죠. 해자를 메우고 이 혼마루 본성 그 탑이죠. 그 외에는 이제 다 파괴해라 그런 거죠. 오노 하루나가랑 오다 유라쿠 사이를 인질로 내라. 이 유라쿠 사이는 이 차차히메의 이 외삼촌,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어떤 히데요리 입장에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니까요. 도요토미가의 제시한 조건은 히데요리의 안전과 본령을 보장해달라, 영토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여기 이제 모여든 이 낭인들을 죄를 묻지 말아라, 다 봐달라 그런 거죠. 후일에 오사카성 산노마루, 제 3의 그런 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성벽이 이제 3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바깥에 3번째가 산노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해자를 메우는 거는 도요토미가가, 그리고 이 2번째, 3번째 성벽을 파괴하는 것은 도요토미가가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군의 병사들은 해자를 메우자마자 두 번째, 세 번째 마루까지 파괴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친회 때 이런 그 조건을 파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성곽의 일부를 부수는 걸로도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친할 때 조건상으로는 형식적으로만 이제 좀 뭐 부순 티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 부서뜨리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도쿠가와가는 방어 설비를 모두 파괴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로 하는 거죠. 마사노부가 아직 죽지 않았군요. 저도 사실 이 오사카의 진은 사실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대망하고 그런 드라마상으로는 이제 사나다 마루 정도만 사실 봐서 사실 새끼가라처럼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사노부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빌미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해자를 메운다 이 말은 현대에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일본에서는 고사가 됐군요. 이에야스의 강행으로 오사카 성은 해자를 메우고 완전히 나성, 이제 벌거벗겨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도요토미군은 이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면 야전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성벽이 없어지고, 이 해자가 없고 성벽이 없어진.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싸우면 이제 야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자, 다음 이벤트. 1615년 4월. 그 다음이 이 여름의 진이네요. 겨울의 진은 이제 싸움까지는 안 일어났던 거고요. 그러면 여름의 진은 다음 편으로 있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